자, 여러분, 저희 이번 시간에는 우편 및 금융상식 기출문제 있죠. 자, 가장 최근 기출문제인 2012년 3월 3일에 시행했던 문제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출문제집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가지고 계시고 밑에 해설 잘 돼 있죠. 잘 돼 있지만 자,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포인트 맞춰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냥 문제 잠깐 연구만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십시오. 보기 이용자 실비지급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용자 실비지급제도가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손실보상도 나올 수 있고,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손해배상, 손실보상 각각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지, 또는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적법한 경우인지, 또는 자, 손해배할생과 관계없이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고 있는 기준치에 미달되었는지 여부 가지고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편 용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가로 안에 자,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용자 실비지급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이용자 실비지급 제도고, 자, 주문 자체가 자,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고 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뭐 단순 암기입니다. 그렇죠? 단순 암기니까 이렇게 하나 보시고, 자, 하시는 김에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또 어떻게 다른지 등등을 한번 머릿속으로 복기를 해보십시오. 자, 이번 시험에도 이용자 실비지급 제도가 나올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손해배상이 나올 수도 있고 손실보상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자, 뒤에 2번 문제 보시면은 우편 서비스 중에서 부가 우편 용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출제 당시에는 부가 우편 용무라고 돼 있었습니다만, 자, 교과서 그때 당시에도 물론 개정은 돼 있었죠. 선택적 우편 용무라고 명칭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신 명칭만 바뀌었지 내용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우편 자료 배달도 있고 토요일 일간 신문 배달도 있고, 그 다음 군인 지정 배달도 있고 우체국 꽃 배달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부가 우편 용무죠. 부가 우편 용무에 해당하지 않는 게 답은 4번입니다. 우체국 꽃 배달인데, 우체국 꽃 배달 같은 경우에는 부가 우편 용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 그냥 우리가 흔히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우편 주문 판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우편 주문 판매 보시면은 자, 우체국 특산품도 있고, 그 다음 우체국 꽃 배달도 있고, 그 다음 우체국 장터라고 해서 C2C죠. 개인 대 개인 간의 전자상거래 중개하는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우체국 B2B라고 해서 기업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도 있고, 그 우체국 우편 주문 판매의 한 형태가 여기는 우체국 꽃 배달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가 우편 용무와는 관련이 없고, 그 다음 우체국 B2B, C2C 나온 김에 우체국 장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회원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고, 그 다음 B2B는 어떻습니까? 기업과 기업의 물품 거래죠. 자, 그래서 자, 회원사만 판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검수 이후에 자, 대금을 지급한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수업할 때 한 번씩 봤던 부분들이니까 다시 한 번씩 상기를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국내 소포우편물 취급 조건과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소포우편물입니다. 아시겠죠? 소포우편물과 소형 포장물은 다르죠. 소포우편물과 소형 포장우편물은 다르고, 자, 일단 소포 관련해서 최대 제한 중량은 30kg이다. 자, 숫자 나와 있으니까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노트, 사진, 거래 통장, 통화는 소포로 취급할 수 있다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통화 종류 있죠. 통화는 소포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화는 소포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해설 보시면은 해설 잘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통화는 소포로 취급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 3번 뭐 접수 시 내용품을 뭐냐고, 우편물 포장 상태를 검사한다. 그 다음 소포 우편물 표면 왼쪽 중간에 소포 표시를 한다. 자, 그럼 이것도 틀린 지문 만들어낼 때 4번 같은 경우, 자, 보통 소포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인데 오른쪽 중간이라는 형태로 지문 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자, 소포 표시를 어디 쪽에 해야 되는가, 오른쪽 중간인가 왼쪽 중간인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보시면요, 우체국 택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포장 불량으로 부패 혹은 파손 우려가 큰 물품 및 300만 원 이상의 고가품은 취급이 제한된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소포 같은 경우에는 안심소포죠. 보험 취급을 해서 안심소포로 이제 처리를 취급을 하게 되면은 자, 300만 원까지 취급이 가능합니다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자, 분실됐을 때 자, 보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취급의 제한을 걸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번은 옳은 지문이고, 그다음 2번 파손 분실 시 최대 얼마까지 보상한다? 50만 원이죠. 그 다음 안심소포
보험 취급하는 안심소포의 경우에는 얼마까지입니까? 300만 원까지. 자, 그다음 이용요금은 지역 구분 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한다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택배 같은 경우에 동일지역, 타지역, 그다음 제주항공, 제주선편으로 구분을 해서 이용요금이 전부 다 차등 적용됩니다. 표 있잖아요, 그죠? 금액은 몰라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금액 대신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동일지역, 타지역, 제주항공, 제주선편 정도는 구분하셔가지고 자, 요금이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주항공하고 제주선편이요, 똑같이 제주도로 가는 거지만 항공기가 훨씬 비싸잖아요. 당연히 요금 체계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은 월 발송 물량이 몇 개 이상일 경우냐, 50개 이상일 때 자, 별도 계약을 체결해서 자, 요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소개가 돼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붕2에 넣어서 봉함하여 발송하는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위반 시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 교과서 자, 저번에 예전에 이제 수업하실 때 보면요, 자, 통상 우편물이 이렇게 있고 통상 우편물 중에서 통상 우편물의 규격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규격입니다. 봉함 우편물 중에 규격을 위반했을 때, 규격 외 요금 위반을 했을 때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위반 시에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 뭐 4가지, 5가지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일단 1번 우편물의 무게는 최소 3.27g에서 최대 50g까지이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무게를 위반하면 규격 외 요금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징수하죠. 그 다음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해설 잠깐만 보십시오. 해설 보시면은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는 사항은 크기, 무게, 재질, 우편번호, 기재사항 위반일 경우이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크기, 무게, 재질, 우편번호, 외부 기재사항, 이 5가지를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 5가지는 위반할 때 어떻게 된다?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여러분 우리 교과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색상, 봉투 색상입니다. 그 다음 우표 첩부 위치입니다. 우표를 원래 부채되는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가 다른 곳에 붙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봉함 방법, 표면 및 내용물에서 이 4가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지 않죠. 5가지 암기하는 게 쉽다, 4가지 암기하는 게 쉽다, 상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가지 요금,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4가지를 암기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4개나 5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문제 있죠. 앞에 여러분들이 특징적인 글자를 잡아내셔가지고 말 만드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진짜 단순한 게니까 말 만들어가지고 땡땡땡땡 4글자 암기 또는 5글자를 암기를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자,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와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